와,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지금 얼마가 나왔다, 얼마가 나왔다 예측한 것보다 정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내년에는 더욱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백코스입니다. 금일도 여러분들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에 앞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탈서울, 그래서 서울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수도권 집값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맞벌이를 해도 서울 집값, 전세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오르기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자, 직장인 김모 씨 39살인데요. 최근 주말마다 경기 수원과 고양, 인천 등 수도권 아파트 단지들을 둘러보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면서 송파구로 출퇴근하던 그는 급등한 집값, 전세값 때문에 탈서울을 결정을 했다. 자, 김 씨는 회사가 있는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었지만 집값과 전세값이 너무 올라 포기했다며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월세도 생각해봤는데 경제적 부담에 이사를 결정했다라고 토로를 했다. 서울의 집값이 너무나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왕이면 집값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옆에 동료들도 집을 샀다고 했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몇 억씩 올라간 거예요. 이러다가는 내가 벼락거지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거 사회에서 정말 열심히 활동을 하고 돈을 열심히 벌고 있지만 이거 진짜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불안 심리도 분명히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왕이면은 그냥 내 집 마련하자. 근데 서울의 집값 비싸고요. 전세는 일단 포기를 하고 일단 경기도 쪽으로 많이 나왔죠. 그래서 경기도의 집값도 이 서울에서 이탈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작용이 됐는데 사실 서울의 이 매매 시장도 문제지만 이 전월세 시장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지금 월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고 월세도 지금 계속 상승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내년이 더 걱정입니다. 자, 입주 물량은 내년에 뚝뚝 떨어지고 있는 반면 자,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최악의 상황이 올 수가 있다. 내년에 서울의 입주 물량이 2만 520가구. 그래서 지난해 대비 자,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임대차법 2년. 자, 내년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한 물건들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건들이 기존에 그 받았던 금액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겠는데 내년에 공급도 부족해요.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지금 신규 계약했던 전세 자, 보증금들 많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런 물건에 이제 키 맞추기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이 전세값이 다시 한번 폭등할 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뿐만 아니라 정말 유명하신 전문가분들도 예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굉장히 불안한 요소로 이제 전세값 상승 자, 이 부분을 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도 올해도 앞서 말씀드렸던 김 씨처럼 내 집 마련을 하고자 경기도나 인천으로 떠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근데 무작정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 경기 외곽이나 인천으로 갈 수 있는 상황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주택 가격이라는 게 수도권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점입니다. 또한 직장이나 교육 등의 문제가 걸려 있는 만큼 자, 외곽으로 이주하기 힘든 상황들이 또 부닥치게 되어 있거든요. 자, 보증금이 오른 만큼 대출이 가능한 임차인들이 다른 소비들을 또 줄이고 전세 대출로 어떻게든 주거비를 충당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하는 2022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서울의 아파트 절의 결벽에 임대차 시장도 불안하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올해 내내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작년 그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자, 이 얘기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최근까지도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내년이 피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월세 비중이 지금 점차적으로 매매보다는 전월세 쪽으로 쏠리고 있다. 왜? 지금 또 거래량이 많이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대출 규제가 또 시작이 되고 또한 집값
값이 정말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큰 시점이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매매 쪽보다는 이거 전세로 좀 더 살아야 되나, 월세로 좀 살아야 되나 고심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다라는 걸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비중은 계속 매매가 대비, 그러니까 매매 시장 대비 올라가고 있고, 또 월세 상승률이 동시에 커지는 등 이 불안감이 보이고 있자 무주택자가 됐든 1주택을 갖고 있지만 내가 지금 전세든 월세로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진 집을 다른 사람한테 전월세를 두신 분들, 지금 굉장히 고심이 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의 흐름은 아파트값 그 상승세는 이전보다는 둔화가 됐지만 월세 상승세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난달 전국 아파트 평균 월세 임대료는 80만 2천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80만 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보다도 더 비싼 주택도 많다라는 얘기고요. 뭐 저렴한 주택도 많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그 네이버 들어가셔서 월세 물건 우리 동네 얼마쯤 나와 비슷한 아파트에 또는 우리 아파트 단지에 내가 살고 있는 동일 평수대 자 얼마 정도의 월세가 나와 있는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한 작년과 올해 굉장히 차이를 많이 느끼실 겁니다. 하여튼 올해도 내년에도 입주 물량은 계속 감소로 인해서 자, 전세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선 과정에서 다양한 규제 완화 공약들이 이제 쏟아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 매도자, 매수자 줄다리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무주택자분이라든가 내가 1주택을 갖고 있지만 지금 전월세를 뒀다. 이분들도 굉장히 고심이 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값이 이제 고점이라는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 또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있고요. 또 주택 시장이 이제 변곡점에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단 당분간은 가격 상승은 좀 둔화될 수 있고요. 자, 거래량은 감소가 또 되는 부분, 그리고 매수세 위축은 당분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언제까지 지속될까? 일단 1차적으로 내년에 대선 누가 되는지 살펴보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바빠질 것이라고 또 보여지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자, 정말 요번 주에 가장 이슈가 되는 내용은 바로 종부세입니다. 이 종부세가 또 이제 올해 많이 나왔잖아요. 예측한 것보다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제 주변에 또 이제 법인으로 또는 뭐 다주택자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있는데, 자,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얘기를 했고요. 올 상반기 봄에도 그다음에 여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이 종부세와 관련된 부분 굉장히 어두운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강화가 된다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6월 1일 자, 이 종부세 재산세 납부하는 기준일이 6월 1일이죠. 그럼 6월 1일 이전에 자, 올해 종부세를 좀 많이 맞았다. 그러면 내년 종부세는 좀 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반기가 지나고 내년 1, 2, 3, 4, 5월 달 정도에 또 물건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내년에 또 대선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뭐 종부세를 또 완화시킨다는 얘기도 있지만 일단 양도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양도세를 또 완화시킨다라는 후보가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의 변수가 더 가중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비수기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계속 직선으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올라가고 떨어지고를 반복을 하면서 지난 우리나라 그 6.25 사변 이래 이 저점을 높여가면서 집값이 형성이 되어 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집값이라는 게 이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론 2015년도, 16년도 주택 가격으로 뭐 폭락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관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내년 상반기가 지금 주택을 그래도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권이나 또는 인천권의 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시점이 좀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자, 매물이 나오는 만큼 또 경쟁적으로
경쟁적으로 또 이제 가격이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자, 그로 인해서 일단 매수 적기로는 지금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될 수도 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자, 그런데 뭐 폭락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집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거는 이 합리적으로 좀 선택을 해야 되고요. 저 어느 시점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내가 사는 게, 내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번에 생각보다 이 법인들이 이 종부세를 좀 세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 외곽 쪽이 있잖아요. 외곽이라든가 특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좀 예의주시하게 깊게 봐야 되는데, 여기가 내년부터 또 물량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그 투자자, 특히 법인들이 또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인들 같은 경우에도 뭐 좀 여러 개의 소액 그 조그만 이런 아파트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주택을 갖고 있다. 근데 여러 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종부세를 좀 맞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종부세 내년에 또 맞기는 싫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쪽에 이 경기 외곽 쪽에 요즘에 그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 정말 많은 다주택자와 그다음에 소액 투자자들 그리고 이제 법인들이 많이 취득을 했는데요. 자,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위태로울 수가 있다. 그래서 경기 외곽 쪽으로는 당분간 자, 여러분들 좀 관심을 끄는 게 여러분들의 자산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내 집 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는 어디까지나 제가 단기적인 예측을 좀 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이번에 역대급 종부세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 더 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포지션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올해 주택분 종부세 절반은 서울이라는 지역의 집주인들이 납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94만 7천 명 중에 48만 명, 그래서 50.7%가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이제 종부세를 담당을 하는 거죠. 금액적으로 보게 되면 2조 7,766억, 전체 종부세는 5조 6,789억인데 절반 이상을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돈 많은 사람이고 또 이번에 주택가격 많이 올랐으니까 올라간 만큼 세금 내야 된다. 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금이라는 게 지금 한 3, 4년 동안 뭐 취득에 대한 양도든 보유든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올라갔고요. 또 건강보험료까지 또 따지게 되면은 진짜 상상 초월할 정도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를 또 맞이했고요. 어려우신 분들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가처분 소득 자, 늘어나기보다는 줄어들었죠. 왜?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별로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요즘 물가, 지금 고등어, 뭐 요즘 뭐 갈치, 뭐 이런 거 식료품이라든가 공산품 같은 것들 보게 되면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물가 상승률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주택 가격도 올라갔고 또 이제 전월세 보증금도 많이 올라가고 월세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장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높아진 재산세와 종부세, 또 내년에 더 가중이 더 커진다고 하죠. 자, 그런데 이 종부세와 지금 이 재산세가 많이 높아진 만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고, 또 제가 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조세 늘어나는 만큼 이 세입자, 이 임차인에게 이 귀착이 된다. 그래서 조세의 정감이 귀착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제 강남이라는 지역이에요. 여기 종부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든 월세든. 자, 그런 분들이 일단 집주인들 세금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좀 전가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요즘 그렇잖아요.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못 맞춰주다 보니까 또 대출도 막아버렸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고 월세가 지금 뛰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거에 이제 내가 못 맞춰주겠다. 그러면 지역을 조금 아래 하향 그레이드를 해서 좀 내려오겠죠. 자, 그런데 여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겠죠?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겁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라는 거는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 중간 가격대에 있는 가격대도 이 아파트 뭐 주택들도 재산세라든가 종부세 또는 그 건보료 있죠. 건보료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부분 월세를 또 올리려고 합니다. 또 여기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 상중하로 본다 그러면 좀 하위 지역으로 또 옮겨갈 수가 있거든요. 또 이게 굉장히 경쟁이 또 치열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빡빡해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진짜 강남이라는 적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진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정말 이 현금 흐름 플로우가 좋은 사람들 있죠. 이게 월급이라는 개념이 좀 높으신 분들,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자, 임차인으로든 또는 내가 정말 많은 자산과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다, 소득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하는 사람들만 예를 들어서 이 상위권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는 특혜가, 또 다른 특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세금이라는 건 적당히 걷고 또 적당히 이 세금이라는 거를 올려야 되는데, 현재 국민들이 받고 있는 이 급여 체계, 이 소득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지금 다방면으로 세수 확대 정책을 펼치다 보면은 전부 다 진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징어 게임에서 그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있어요.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 진짜 이러다가는 다 힘들어집니다.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정부가 주택값 상당분을 탈취하고 있다. 그래서 종부세 폭탄, 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다주택자 법인 올해 종부세 86.1%를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작년 7.10 대책에서 이미 예고를 했는데 생각보다 세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 큰 흐름을 놓고 보면 우상향하는 것들은 맞겠지만, 일단 이 매도하고 매수하는 시점은 좀 여러분들께서 눈치껏 잘 하셔야 됩니다. 분위기껏.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보다는 내년 상반기가, 뭐 올해도 그랬습니다. 자, 올해도 그랬듯이 내년에도 한 3, 4월 달 자, 기준으로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단기적으로 좀 예측을 해드린 거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또 대선과 관련해서 종부세를 좀 건드려 보겠다, 좀 손질을 하겠다 라고 또 공약한 후보가 있죠. 자, 그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되면 또 종부세 또 방향성이 또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정치적인 변수가 굉장히 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에 상당하게 얽혀 있는 게 바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온갖 부동산 공약들, 개발 정책들이 또 난무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하여튼 요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서울의 특징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전주보다 이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0.19포인트에서 지금 0.16포인트, 그래서 0.03포인트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한산하다, 그리고 상승폭이 이전보다는 둔화가 됐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내가 주택을 사러 간다 그러면 좀 가격 흥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매 호가 나온 그대로 주기보다는 가격 호가가 조금 낮춰서 나오는 물건들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좀 내고 좀 해달라, 좀 깎아달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한마디쯤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 25개 구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이 입지가 좋아지거나 지금 현재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나마 이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강 북쪽에서는 동대문구가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용산구 괜찮고요, 성북구. 자, 그리고 이제 강 이남권에서는 강남구하고요, 그 다음에 강동구, 강서구, 자, 그리고 서초구가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비강남권 중에서는 이 강북 쪽에서는 성북구, 그 다음에 강이남권에서는 구로구, 자, 그 다음에 금천구, 자, 관악구, 그래서 금강구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서울의 평균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별 매수 우위 지수 주간 추이를 보게 되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광주, 울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 지수는 지금 100 이하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얘기는 지금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고요. 매수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지금 한 두 달 전, 한 달 반 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관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 1주택이냐 무주택이냐 다주택이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냐 법인으로 또 내가 뭐 물건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지금 교차하는 점들이 많습니다. 생각하는 시점들이 많아지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변수가 그만큼 많아진 지금 2021년 하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 외곽 지역도 많이 올라온 만큼, 그리고 지금 관망세가 여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본금이 좀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5억 원
5억 원 이상. 자, 서초구나 강남구,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부분의 아파트들 좀 이름이 있다 그러면 다 그 가격대를 넘어섰거든요. 자,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양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의 그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에 따른 피로감, 자, 그 소강 상태이지만 꾸준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 자, 그리고 또 이제 당분간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쪽 지역 가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은 여전하고요. 또 이쪽에 이제 잠원동이라든가 또는 이 반포동 또는 이쪽 아래쪽에 이제 방배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 일대 재건축 이슈가 있는 단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매가가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 서초구. 자, 이번 주에 강한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지는 지역, 미래가 촉망받는 지역, 자, 어디냐 꼽으면 이 용산이라는 지역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여기 뭐 민족공원도 생기고요, 앞에는 한강이 또 흘러가고요, 또 이쪽에 그 용산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비창, 주거 정비 사업도 이제 크게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 세느강이라든가 또는 미국에 가게 되면 그 허드슨강이 있고 또 이제 센트럴파크 공원, 자, 그런 것들을 막 견주어서 앞으로 이제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서울이라는 지역이 글로벌 메가시티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각광받는 지역, 자, 어디가 있을까? 용산을 꼽으면서 용산의 집값이 앞으로 강남을 초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재 상황을 보는 거거든요. 현재 용산구의 흐름은 감명세가 강한 와중에도 개발 호재에 이제 가시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거래가 상승 추세이고, 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1호선, 4호선 역세권인 KTX 용산역 이용이 편리한 한강로, 자, 그래서 이제 벽산 메가트리온과 한강뷰 단지인 한남 하이페리온 1차 있죠. 자, 요 단지들이 이제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9월 사업 시행가를 받은 한강맨션 공공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변 등 이촌동 일대 재건축 예정 단지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쪽 지역에 지금 리모델링을 또 추진하는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지들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단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쪽 지역 내에서도 일단 재건축이든 또는 리모델링이든 관심을 받고 탄력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보고는 있는데 일단 관망세가 지금은 강하다라는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전달하는 백부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는데요. 특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쯤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